지금부터 2021년 8월 열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및 추진 사항에 대하여 행정문화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코로나19 주요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우리 구 확진자 수는 340명으로 지금까지 누계 1,499명이 발생하였고 8월 확진자 수는 8월 29일 현재 전월 대비 8명 증가한 340명입니다. 다음 이쪽 확진자 분석 현황입니다. 확진자 1,499명의 동별 분포는 독산 일동 주민이 244명으로 가장 많고 시흥 3동이 45명으로 가장 적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326명, 다음은 2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소별 감염 경로의 경우 감염 경로 불명이 46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자택 회사 순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3쪽 우리 구 자가격리자 월별 발생 현황은 8월 자가격리자는 전달보다 404명 감소한 1,058명으로 해외 입국자는 전달보다 216명 감소한 345명이며 국내 접촉자는 전달 대비 180명 감소한 7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선별 진료소 및 임시 선별 검사소의 검사 인원은 8월 한 달간 4만 894건이며 일일 평균 1,500여 건 검사를 진행하였고 선별 진료소 및 임시 선별 검사소 연장 운영과 독산 보건분소 임시 선별 검사소 추가 운영 등으로 검사 인원이 증가하여 두 달 연속 4만 명대 검사 인원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음 4쪽 금천구와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입소 현황입니다. 금천구 생치소 입소 현황은 지금 현재 45명이며 총 95실 중 45실이 사용하여 병상 가동률 47.36%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전체 생치센터는 74%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생치소 입소 및 병원 이송 인원입니다. 우리 구 주민이 서울시 생치소에 193명 입소되어 있고 병원은 33명 이송되어 있어서 총 226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 점검입니다. 8월 한 달간 1,910명 현장 점검하였으며 8월 29일 현재까지 불시 점검 결과 지금까지 누계 이탈자 35명이 발생하여 25명 고발 조치하였고 10명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확진자 등 관내 동선 조사는 8월 한 달간 488명 조사하였습니다. 해외 입국자 관리입니다. 해외 입국자 총 8,290명이 입국하였고 이 중에서 중국이 61%로 가장 많고 다음은 미국, 유럽, 일본 순이고 입국자 전체 8,290명을 검사한 결과 지금까지 11명 양성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민관합동 방역소독 현황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 현장에서는 총 12,003건을 방역하였고 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자체 방역 현황은 15,095건으로 총 27,098건을 그동안 방역하였습니다. 다음 6쪽 민생지원 추진사항입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입니다. 신청 접수는 332건, 콜센터 상담이 2,166건으로 지금까지 지급액 1억 6천만 원 320건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1년 하반기 금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금천구에 주 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자 중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사회적 경제기업 경위자로서 신청 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규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접수 건수가 2건이고 신청 금액은 2억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사업은
신청 기간이 6월 2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세계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지금까지 총 473건 94억 3,900만 원 융자 사업 진행하였고, 다음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지원은 신청 기간이 7월 1일부터이며 지금까지 1,207건에 278억 5,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쪽 서울소상공인 서울경제활력자금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며 지금까지 총 30억 9,09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영업 손실 보상 업무입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곳으로 지자체의 강제 조치에 따라 소독 폐쇄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의 손실 보상 업체로서 지금까지 보상금 지급 내역은 808건에 4억 8,8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은 신규 사업으로 지난 8월 17일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주 관련 상담 198건에 대리 신청 16건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업무입니다. 다음 8조 금주 현안 사항으로 정부 합동 특별점검단 운영 종료되었습니다. 운영 기간은 7월 8일부터 8월 25일이고 점검 시설은 유흥시설부터 숙박시설까지 점검을 하였고, 점검 결과 문화체육관에서는 생활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등을 점검한 결과 방역지침 위반 2건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서 학원 246개소를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 준수하였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식당, 카페 등 유흥시설, 목욕장업을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 준수하였습니다. 합동점검은 종료되었지만 구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종교시설 현장 점검 실시를 지난주 하였습니다. 28개 종교시설을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 시설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보건소장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상황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5쪽부터입니다. 8월 28일 0시 기준으로 해서 금천구 1차 접종자 누계는 13만 8,757명이고 접종 완료자는 5만 9,059명입니다. 우리구 접종률은 20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으로 계산했을 때 1차 접종률은 60.15%, 2차 접종률은 28.99%입니다. 금천구 접종 목표인 인구수 70% 대비 접종률을 보면 접종 목표가 16만 1,465명으로 1차 접종률은 85.93%, 접종 완료율은 41.42%입니다. 금천구 백신별 접종 현황으로 접종 백신 비율을 보면 화이자 접종이 53%,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42%, 얀센 접종이 4%, 모더나가 1%입니다. 36쪽 기관별 대상별 예방접종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현황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총 2,715건의 신고가 있었고 이 중 일반 반응이 2,705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2건, 중증 의심 사례 4건, 사망 사례 4건의 신고가 있었고 접종 건수 대비해서 신고율은 1.37%입니다. 아직까지 접종과 인과성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없으며 중증 2건에 대해서는 인과성 평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 자율접종건입니다. 38쪽입니다. 현재 접종센터에서 서울시 3회차 자율접종자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동안 1차, 2차 서울시 자율 접종 대상자이지만 접종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접종센터에서 현장에서 접수 후 바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음 50대 접종은 8월 28일까지 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 1차 접종이 완료되었고 예약자에 대한 접종률은 99%에서 105%입니다. 다음 18세에서 49세 접종으로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약자 57,803명에 대해서 접종센터와 그리고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중에 있으며 예약률은 68.70%입니다. 다음 얀센 백신 접종 계획입니다.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보건소에서 얀센 백신 접종이 예정되어 있으며 접종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요양시설 종사자, 유학생 등 180명이 현재까지 신청해 주셨고 저희 구 백신 공급 가능량이 300회분입니다. 콜센터 및 접종센터를 통해서 일반 희망자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상 예방접종 총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추석 종합대책에 대한 국별보고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의 총괄보고에 이어 소관국 소장님들의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2021년도 추석 종합대책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적 추진 개요입니다.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각종 재해 대비와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총 9일간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휴 기간 감염병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자 7개 분야 대책 실천을 통해 방역과 민생을 함께 살필 예정입니다. 이쪽 상황실 운영입니다.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12개 기능별 대책반에 일일 133명이 근무하여 감염병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연휴 기간 중 각종 민원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3쪽 분야별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검사소, 생활치료센터를 연휴 기간에도 지속 운영하여 추석 연휴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교통 분야는 코로나19 대비 정부 이동자재 공고에 따라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연장 운행은 미실시하고 국민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방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분야는 연휴 기간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풍수의 상황실과 안전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 취약시설을 사전 점검할 예정입니다. 고민 불편 해소 분야는 응급치료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진료 상황실과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 운영하고 생활쓰레기 배출 금지 기간을 이틀로 축소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분야는 추석 명절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결식아동, 중장년 저소득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추석 맞이 식비를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대비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기관 확립을 위해 9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특별감찰 및 복무 점검을 실시하여 비위행위나 복무기간 해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분야별 추석 종합대책을 소관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입니다. 복지가족국에서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 지원 계획입니다. 20년 대비 21년 달라지는 대책으로는 금천형 밑반찬 바우처 지원 및 결식아동 동네방네 행복카드 지원 등 신규 사업과 5차 재난지원금인 저소득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급식비 인상 등이 있습니다. 먼저 금천형 밑반찬 지원 바우처 사업 다함께 찬찬차는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400명에게 매월 4만 원의 반찬 구매가 가능하도록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나 9월부터 대상자를 200명 추가 확대하고 추석 명절에는 특식 지원을 위해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하며 아동들과의 따뜻한 동행, 명절엔 동네방네 행복카드 사업은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약 1,700명에게
추석 명절 특식 지원을 위해 1인당 3만 원을 동네방네 행복카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5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은 5차 재난지원금인 상생국민지원금 이외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1,700가구 15,000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현금으로 9월 15일까지 지원하고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무료 급식비를 20년 대비 40% 인상한 3,500원 지원 및 시설 노숙인 차례상을 위해 1인당 1만 원을 지원합니다. 6조 미문 금품 및 특별성금 지원 계획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대상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가정위탁 아동 등 취약계층과 노인 주거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시설 입소자에게 명절 위문금 및 효정신 함양비를 지원하며 저소득 200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10만 원의 추석맞이 특별성금을 2021 희망원들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로당 72개소 및 구립노인교실 1개소에는 개소당 30만 원 상당의 추석 위문금을 지원합니다. 7조 취약계층 방문 및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홀몸 어르신, 장애인 가구 등 소외계층 10가구를 구청장님이 9월 8일에서 9월 9일 이틀간 방문하실 예정이며 홀몸 어르신 105가구를 대상으로 5급 이상 구간부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안부 확인을 진행합니다. 또한 통통 희망 나래단이 돌봄 대상 666가구에 대하여 비상 연락망 사전 안내 및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1,129가구에 대해서는 생활지원사와 전담 사회복지사가 1회 이상 전원 안부 확인 및 IoT 설치 가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없는 명절을 위해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71가구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및 가정 방문을 실시합니다. 8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돌봄 활동입니다. 지역복지관과 함께하는 나눔 행사로 금천 장애인복지관 등 4개 복지관에서 저소득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에게 명절 특식 키트 등을 가정으로 배달하고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취약계층 및 외국인 가구 200가구를 대상으로 레시피 영상을 통해 명절 음식을 만드는 다시 찾아온 랜선으로 만나는 친정 라이프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각 동별로 주민 주도의 나눔 돌봄 활동이 진행됩니다. 복지가족국에서는 이번 추석 명절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은 철저히 준수하되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안전국장입니다. 10조개 종합상황실 운영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평시에는 안전종합상황실로 운영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종합상황실 운영은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9일간 운영 예정으로 구청 종합상황실에서 당직자 5명이 주야간 24시간 근무할 계획입니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에는 재난관리 업무 포털에 접속해서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 조치하고 지하 1층 유통합상황실에서 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하고 부구청장님과 재난수습부서 국장, 13개 실무반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먼저 수습부서에서 1차 상황판단 회의를 운영하여 결정하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여부 등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점검기간은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로 시설관리부서인 주택과 등 8개 부서에서 공공 120개소, 민간 160개소 총 280개소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시설별로는 재난취약시설 26개소, 대형공사장 20개소, 공동주택 48개소, 공연장 29개소, 공원시설 58개소, 전통시장 6개소, 가스시설 32개소, 옹벽 및 급경사지 33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취약시설별로 주요 점검 내용입니다.
공사장에 대해서는 굴착 사면 적정 구배 준수 여부와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협조 지원 체계 구축 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축대 옹벽 석축에 대해서는 심화 파손, 배부름 현상, 주변 배수시설에 대한 관리 상태, 급 공연장 등에 대해서는 건축 가스, 전기 등 주요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관리 상태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소화기, 화재 감지기 작동과 피난 통로 유지 관리, 에너지 공급 시설에 대해서는 가스 누출 여부와 화재 발생 위해 요인 방치 여부 등에 대해서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점검 방법에 대해서는 시설관리부서별로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토록 하고, 공공이나 민간 등 관리 주체별로 자체 점검 및 필요시에는 민간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등 민간 시설 소유자로 하여금 자율 점검토록 하고, 굴토 공사장 등에 대해서는 건설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인력 등을 활용해서 조치하고,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비토록 조치하고 시정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분야별 시설물 안전관리 세부 점검 계획에 대해서는 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수송 교통 대책과 수방 대응 체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5쪽 수송 대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서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의 연휴 기간 연장 운행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평소 휴일 수준으로 운영하고, 마을버스는 연장이나 감축 운행 없이 평일 수준으로 운행합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파업이 9월 14일로 예고되어 있어서 상황에 따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연휴 기간 교통대책반을 운영해서 구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버스 차고지 및 정류소의 방역 강화, 운수업체 종사자 방역 지침 준수 등 대중교통 특별 방역 계획을 수립해서 연휴 기간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서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 야간 단속조를 편성해서 민원 다발 구간과 교통 흐름이 많은 구간 중심으로 단속하고, 계도 위주로 하되 심각한 교통 흐름 방해나 주차장 진출입로를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같은 기간 전통시장 주변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고 단속을 완화해서 구민 불편 해소와 시장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7쪽 사업용 차량 특별 단속을 실시하되 부당요금 징수,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마스크 착용 기도 등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공영주차장, 학교, 교회 등 34개소에 추석 연휴 기간 주차장 무료 개방을 해서 금천구 거주 주민과 방문 주민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연휴 기간 풍수의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치수과에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해서 돌발 강우 등의 신속 대응하고, 18쪽 주요 공사장 및 수방시설물을 사전 점검하고 응급복구 기동반을 운영해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내 도로와 교량, 보도 육교 등 48개소의 도로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고, 특히 도로 균열, 포트홀, 보도 치마, 파손 등 통행 불편 사항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유사시에 신속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도로시설 복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입니다. 자료 20조 코로나19 대응체계 유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달라지는 대책은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은 작년도 추석 때와 동일하게 운영하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좀 더 대응이 강화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운영 기간은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5일간이며 기간 중 주 야간 2교대 운영으로 24시간 운영합니다. 다음은 역학조사반과 자가격리자 관리 및 방역 소독반 운영입니다. 역시 운영기간은 연휴 5일간으로 3개 반 1일 23명씩 5일간 115명이 근무합니다. 자료 21쪽 금천구 생활치료센터 운영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역시 연휴 동안 운영되며 초음갈 운영반 등 5개 반 46명이 3교대 24시간 근무합니다. 다음 22쪽 다음은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소와 필승아파트 선별진료소는 연휴 5일간 휴무 없이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다만 독산 분소 선별진료소는 당초 운영계획이 9월 11일까지 예정이었으나 차후 검사소 운영 연장 여부에 따라 추석 연휴 운영 결정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입니다. 체육시설을 비롯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집중 점검하여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23쪽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오늘까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자료에 사업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지침이 시달릴 것을 예상하여 우리 군은 국민지원금 추진단 구성 운영 준비를 마쳤고 동주민센터에 전담 창구 설치도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설치 시작하였으며 이번 주 주초면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콜센터 근무 직원도 기간제로 채용하여 지난주부터 출근하여 사전 교육을 마치고 대기 중입니다.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있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국민을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에서 추석 대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생활 폐기물 관리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첫 번째, 물가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추석 대비 상황실 및 단속반을 운영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격이 상승이 우려되는 개인 서비스 요금과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을 위해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부당 상거래 행위가 접수되면 현장 점검을 통해 희정 조치하고 미지정 시 소비자 보호원으로 통보하여 고발 조치됩니다.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에 앞서 9월 13일부터 14일 당일간 서울시 합동으로 물량 수급과 가격 동향 그리고 상거래 문란 행위 등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대규모 점포와 방역시설 현장 점검을 추진합니다. 9월 6일부터 18일까지 관내 대규모 점포 15개소를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 여부, 식당, 카페 이용 제한, 휴게실 운영 최소화 등 대형 유통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방역관리 및 골목상권 활성화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6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방역 소독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 예방 활동 이행 동료, 음식점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 예방 활동 및 방역 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이 성수품 구매 대금 조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전통시장 추석 명절 야금을 지원합니다. 총 지원금은 2억 원이며 자금이 필요한 점포주는 상인회에 신청이 가능하며 점포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천만 원입니다. 26쪽입니다.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출 증대를 위해 전통시장 추석 명절 이벤트를 지원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9월 13일부터 24일까지이며 경품 이벤트, 상품권 증정 등 시장별로 이용객 특성에 맞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세 번째, 생활쓰레기 관리 대책 분야입니다.
2021년부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쓰레기 배출 금지 기간을 기존 4일에서 2일로 축소함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 중 9월 20일, 21일 이틀간 배출이 금지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쓰레기 배출 금지로 인한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도로 현수막 개첨,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 보도와 소식지 게재, 보도자료 배포 등 다각적으로 비대면 홍보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중 청소 상황실 및 순찰 기동반을 운영합니다. 청소 행정과 직원, 공무관뿐만 아니라 청소 대응업체 직원도 함께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추석 연휴 이후 9월 24일 새벽까지 연휴 기간 중 주택가에 적치된 생활 폐기물 수거를 완료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안전 공급 분야입니다. 석유 판매 업무 품질 검사 및 가격 표시판을 점검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유사 석유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석유 판매업소의 석유로 가격 표시 준수 여부 및 정량 미달 판매 등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기 사고 긴급 복구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연휴 기간 비상체계 유지 및 국민 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기뿐만 아니라 가스보일러, LP가스 사용자 화재 폭발 사고 예방 요령을 인터넷, 구청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비대면 홍보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응급의료 및 감염병 확산 대응체계 유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 달라지는 대책으로 소관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안전점검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지만 2021년도에는 방역조치에 대한 점검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휴 시작 전 백신 접종 추진이 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 예방접종센터는 미운영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응급의료 대응체계 유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응급진료 상황실 운영으로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금천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연휴 기간 동안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안내, 병의원, 119, 서울시 응급진료 상황실과 응급의료 대응체계 유지, 응급의료 사고 관련 민원 신고 접수 및 조치,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운영 현황 유선 점검 및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소방서, 경찰서 등과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를 공유하고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구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는 보건의료과 직원 2명이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휴 기간 응급진료기관 운영을 합니다. 희명병원에서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강화하고 응급실 전담의사 배치 및 응급환자 진료를 실시하고 전문 과목별 당직 전문의를 지정 운영하고 비상진료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 및 약국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문 여는 병원, 약국에 대해서 지정 운영하고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번일이 시작되기 24시간 전에 보건소, 보건의료과로 반드시 통보하여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추석 연휴 기간 감염병 확산 대응체계 유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휴 시작 이전 백신 접종 추진으로 18세에서 49세 연령층 사전 예약 지원 및 접종을 실시합니다. 10부제 예약에 미참여자도 추가 예약이 가능토록 하고 위탁의료기관에 자녀 백신을 적극 활용토록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도 이탈, 오접종 등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보고 및 후속 조치를 하고 위탁의료기관의 안전접종 실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은 2개소로 우림연합의원 연세 닥터스 내과에서
연휴 기간 동안 접종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치입니다. 대형 목욕장 및 숙박시설 점검으로 9월 6일부터 9월 15일 10일 동안 1000제곱미터 이상 목욕장업 및 숙박시설에 대해서 화재 안전관리, 건축물 안전관리, 공중위생시설 준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준수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합니다. 다음 세 번째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소 지도 점검으로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제수용 등 제조 판매업소 47개소에 대해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목적 보관 및 판매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방역 수칙 준수 안내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석 성수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합니다. 9월 14일 전, 김, 식용유지, 통조림에 대해서 유상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유해 식품 회수 폐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추석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919개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이 실시됩니다.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 828개소,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 판매업 91개소에 대해서 점검표에 의거 현장 및 유선 점검을 실시합니다. 다음 추석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입니다.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 명절 선물 및 제수용 농수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거지 표시 및 미표시 여부, 수입 국가명 대신 수입산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열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